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59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보시면은 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는데 물론 이제 코스닥 선물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거의 거의 강보합에 가까운 거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튼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의 내용은 좀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게 좀 장중의 어떤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를 지금 화끈하게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오늘도 지금 아침에 개파락했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단 말이죠. 이런 자리,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에다가 턱 개파락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장중에 좀 반등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이 아예 저 멀리 말도 안 되게 저 밑에서 아예 하락 출발을 해버리면 개파락이 너무 심해버리면 장중에 반등이 안 나와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게 지수도 그렇고 모양을 보면 개파락을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 안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보시다시피 그래요. 예를 들면 81,000원 초반, 81,200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깨지면은 밑으로 이제 뭉텅뭉텅 빠지는 건데요. 이 밑으로 지지선이 거의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다 딱 개파락 출발해갖고 이렇게 상승시키는 모습들이 요즘 나온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만기일의 영향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만기라는 이벤트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답답한 흐름은 다음 주까지도 좀 계속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 만기일 부근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긴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를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은 그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다음 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에 있고요. 또 그리고 중국 전인대 끝나는 것이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한국 만기일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서 리커창 총재가 리커창 총리죠.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벤트들이 만기일 날에 다 몰려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좀 답답하지 않을까. 다음 주가 끝나서 결과적으로 이 옵션 만기, 선물 만기가 끝나야지 그제서야 좀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진 계속 비추세 구간 이런 모습이고 하도 말씀드려서 다 암기하셨겠지만 3월 11일이 만기일이고 오늘이 5거래일째였으니까 이제 4거래일 남은 4거래일 남았죠. 4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계속 체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옵션이 더럽게 비싸다. 계속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어제 체크했을 때 양합이 13이었나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면 11.3입니다. 이제 두 개 더하면요. 11.4 요 정도 되나요? 양합이 하루 사이에 또 1이 깎였죠. 거의 1.5 정도 가까이 까였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급등 마감했다. 그러면 한국은 갭상승했다가 하락할 거고 예를 들어 미국이 급락 마감했다. 그럼 개파락 출발했다. 오늘처럼 양봉으로 올라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래저래 양쪽으로 다 죽이는 양광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결국 옵션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수치인데 보시면은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30 어딘가를 못 넘고 있죠. 위에서 또 다시 이게 그 양쪽으로 매도를 지금 양매도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옵션 시장 이야기를 이 정도 했고요. 이 당월물 같은 경우엔 이제 어차피 양쪽으로 다 죽이는 모양이라 가지고 양쪽으로 다 죽일 것 같아서 이제 당월물의 흐름은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더 민감하게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당월물 옵션의 모양을 보면서 상승이 유리하다, 하락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그냥 만기주까지 이제 만기일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당월물 옵션을 보면서 어떤 단기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디 한쪽만 죽여야 되는데 양쪽 다 무자비하게 밟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차월물 옵션을 한번 모양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차월물을 한번 띄워봤는데 여전히 어쨌든 차월물도 더럽게 비쌉니다.
차율물도 뭐 물론 이 양압이 많이 감소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25 정도 되고 26에 가깝고요. 26 정도 되는 거고. 다음 주 되면 또 많이 깔려 있겠죠. 만기일 지나고 나면 또 많이 깔려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 현재 26 정도 되고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당월물은 이제 다 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차월물 옵션들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이게 풋옵션입니다. 차월물 풋옵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21선과 11선 정도가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난 3월 한 달,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 뭐 2월뿐만이 아니죠. 뭐 1월 초부터 해서 거의 이제 옆으로 계속 박스권으로 기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이평선이 모아지는 시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이번 2월 달 동안에 죽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죽지 않았죠. 옆으로 쭉 기어가면서 결과적으로 21선과 11선이 기울기가 좀 거의 좀 이제 약간 그 옛날처럼 21선이 수직으로 쏟아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좀 기울기가 좀 이제 좀 약해졌죠. 기울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기울기가 좀 약해졌고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이평선들이 많이 수렴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현재 풋옵션 차월물들의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어쩌면은 그 작년 4월달, 5월달에 나왔던 그런 콜옵션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작년에 이제 시장이 3월달에 이렇게 박살나거나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콜옵션의 모습은 어땠냐면 콜옵션은 반등했다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도 삐질 이랬단 말이에요. 박스권에서 한 달 정도 놀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요. 어쩌면은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풋옵션 얘도 안 죽으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두 가지를 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한착이 돼버리면은 크게 날아갈 수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해서 박스권 아래쪽으로 뚫려버리면은 또 이것도 아래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건 이제 옵션 차트만 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할 때는 뭐 지금 환율이라든가 뭐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 같이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하긴 해야 될 텐데 아무튼간 그 박스권 안에 지금 현재 놀고 있고 이게 어쩌면은 그 작년 3월 4월 달에 콜옵션이 반등하면서 바닥 다지는 그런 모습 비스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무너지면 또 처참할 거예요. 그죠? 이게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오버슈팅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아래쪽으로 뭐 개박살이 날지 어쩔지는 그거는 이제 한국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까지는 별 재미 없을 것 같고 한 뭐 다음 주 정도까지 돼 봐서 그 미국 시장의 반응까지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까지로서는 지금 현재 모습은 어쨌든 풋옵션이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모습. 어쨌든 한 달 동안 어딜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차월물 콜옵션들을 보면 얘네는 너무나 기울기 예쁘게 약 45도의 기울기로 꾸준히 죽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뭐 이런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죽는 놈보다는 어딘가 저점을 사수하고 있는 친구들이 일단 좀 더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풋옵션 쪽, 일단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많이 주고 싶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뭐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잘 나가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 오늘 좀 특징적인 점이라면은 뭐 기술적인 특징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슬슬 찢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를 조금씩 찢고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변동성을 좀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이제 공격적으로 째진 못했고 이게 갭으로 떠서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장중에 내려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맞고 이제 내려온 건데 저항으로 맞고 내려온 건데 아무튼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이쪽 주댕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볼린저 밴드가 위아래로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 구간은 볼린저 밴드가 축소됐었잖아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아가리가 이렇게
그 주둥이가 이렇게 살 닫히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주댕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방향성은 위쪽으로 정해졌다. 방향성 위쪽으로 정해졌는데 슬슬 변동성 터트린다라는 얘기는 힘이 세다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런 점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큰 그림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한 작년 12월 달부터 사실상 저점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추세 전환하는데 2달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된 겁니다. 그죠? 2달 정도면 제 생각엔 충분히 오랜 시간 정도 좀 지지가 된 것 같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옵션 얘기하면서 풋옵션이 차월물을 봐도 지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박스권을 지키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둘 다 이렇게 많이 터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전히 어쨌든 아래쪽으로 한번 터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환율하고 채권을 보면은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 주식시장이 탐욕적인 심리는 다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이 탐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얘가 슈팅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이,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폭등이 나오면서 풋옵션이 한 번 더 죽어버리면은 환율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저점 테스트를 하나 더 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마디가 되겠죠. 지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뭐 쿵 떨어지면서 다른 저점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뭐 만기 끝나자마자 막 지수가 폭락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좀 가속화될 수 있겠죠. 좀 더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찝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해봤고, 아무튼 이번에 그 원달러 환율 반등에는 뭐 아주 그냥 표준적인, 뭐 그렇게 표준적이지까지는 않고 하여튼 뭐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 2014년 때 요때 보시면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렸었고, 여기 이 부분도 보시면 2017년도에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반등도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나 폭이 이렇게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힘을 모아놨으니까 3개월 정도 폭락을 주고 한 6개월 정도 모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거의 뭐 지난 10년, 20년 안에 가장 강했던 원화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반등과 추세 전환도 조금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양 정도를 봤고, 오늘은 그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이 하나가 완성이 됐을 겁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굳이 주봉을 뭐 다 눌러보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시던 종목들이나 뭐 자주 보시던 차트들 주봉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큰 그림은 어떻게 되어가나 라는 점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주봉이 뭐 거의 뭐 이제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4주 연속 음봉이고 그런 모습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상승 마감하긴 했네요. 그죠? 이런 모습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 그림은 지금 볼 필요 없죠. 3월 첫째 주니까. 월봉 그림은 여전히 볼린저 밴드 밖에서 놀고 있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이런 모습 정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제가 굳이 살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면서 직접 확인들 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아무튼 상승 마감이긴 하거든요. 선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지지력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생각보다 좀 시원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굉장히 속 시원하게 하락 전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 보인다면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어떤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제약업종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보시면 241선에 터치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며칠 동안 지지력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강한 지지력을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떤 큰 추세를 보시거나 할 때 241선이란 선은 만나면은 결코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한 방에 잘 안 가거든요. 241선은 굉장히 좀 어떤 중요한 선이라 가지고 잘 만나지도 않고요. 241선과 주가가 잘 만나는 일도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나면은 그 자리는 아주 엄청난 격전지가 되곤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 지금 241선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쭉 내려왔어요. 회색선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셀트리온도 241선 부근에 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241선까지 일단 한번 왔으니까 뭐 꿈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시장이 겁나게 강했단 말이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뭐 거의 가장 강한 장이 나타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전히 뭐 그러니까 어디를 붕괴되면은 매수한다라고 이제 좀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의심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얘네가 이렇게 쉽게 죽는다고? 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월봉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약간 테슬라틱하게 상승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지려면은 위에서 몇 개월 동안 놀면서 자빠지거나, 아니면은 위에까지 쫙 올랐다가 한번 쿵 어느 정도 무너지고 밑에서 몇 달 동안 놀다가 자빠지거나, 이 둘 중 하나였잖아요. 보통 테슬라틱하게 올랐던 종목의 끝이 다 이렇잖아요. 1번 아니면 2번이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몇 번 짜글짜글하고 몇 달 동안 위에서 개기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번 첫 번째 변동성이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어쨌든 요 며칠 동안의 흐름은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속 시원하고 좀 마음이 편하긴 한데, 아무튼 이게 계속 마음 편할 것 같지는 않고 좀 이제 들었다 놨다 좀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머릿속에 깔고 있습니다. 아무튼 돌다리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기대를 가지거나 이러긴 좀 뭐하고요. 뭐 어쨌든 그래요. 지금 뭐 금리가 뭐 부담이 되는 어쩌네 저쩌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막 그 정크본드 금리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금리라든가 뭐 위안화 환율이라든가 원화 환율이라든가 이런 게 막 진짜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서야 뭐 경계 단계를 뭐 한 단계 올려라 이 정도 선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의심은 좀 여전히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세 전환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거 어젯밤부터 이제 슬슬 90일 넘어서면서 추세 전환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건 아직도 상승 추세 중이에요. 아직도 넥라인 붕괴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색 구간 안에 와 있어 가지고, 좀 강한 친구들은 아직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약한 친구들은 넥라인 부근에 와 있거나 아니면은 넥라인을 붕괴시키거나 요 정도 좀 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직 그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 환율이랑 채권이, 이 친구들이 아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얘네들이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먼저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어떨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 오늘도 맨날 보는 거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 그거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하여튼 중국어 사이트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긴 한데,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은 그냥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유동성 공급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시장도 좀 그냥 비리비리했거든요. 그런 점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박문환 이사 오늘 글 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박문환 이사 글은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뭐 제가 예전부터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이디어가 좋은 걸 줍니다. 오늘 쓴 글 괜찮더라고요.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해가지고 제목이 이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이유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파월 의장하고 누구죠? 저기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상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이제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이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게 이 글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요거죠. 미국의 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서 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봤다.
재밌게 잘 썼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는 걸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중국은 말라비틀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이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라로 치면은 중국이 1등 대장이었고, 뭐 기업으로 치면 FA, 이제 시장으로 치면 나스닥, 뭐 이런 친구들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뭐 자산으로 치면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중 대장이었던 중국의 흐름을 금리를 통해서 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직접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읽진 않을 거고. 요것도 하나 좀 재밌는 데이터를 보내왔더라고요. 세종기업 데이터 텔레그램에서 보내온 건데 요것도 재밌는 데이터더라고요. 누르면 너무 크게 나오나? 이게 뭐냐면은 그 세계의 테크 기업들이라면 뭐 FANG나 삼성전자 같은 게 포함될 거예요. 아마 월드라고 써 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뭐 반도체 지수에 서 있는 뭐 인텔 뭐 이런 회사들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의 포워드 어닝 일드니까 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뭐 예상되는 그 기대 수익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이익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장사를 해서 몇 프로 이익률을 남길까에 대한 어떤 기대치 마이너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뺀 건데 요게 이제 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하고 미국 국채 금리를 이제 비교를 한 데이터인데요. 요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주식시장의 고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봤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그 지나치게 그 안전자산이 싸고 위험자산이 비쌀 때 그게 보통 2에서 한 2.5% 사이에 와 있을 때 시장의 방향성이 틀어지더라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땡땡닭 이런 월드 테크 기업들이 땡땡닭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2017년까지밖에 없어갖고 좀 짧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값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거의 뭐 한 5년 내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안전자산이 더럽게 싸고 테크 기업들이 더럽게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요거를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 때문인지 어쩐지 일단은 뭐 시장이 슬슬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정말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도요. 예.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하여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비싸다 싸다를 어떤 기준을 좀 잡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런 10년물 국채 금리나 이런 그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어쨌든 꾸준히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한번 좀 보시라고 흥미로운 데이터길래 가지고 나와 봤고요. 오늘 뭐 특별한 내용 같은 건 없고 제가 그 뭐 보여드릴 만한 또 하나는 요거 정도 아마 뭐 나중에 신문 기사에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인대에서 이제 나왔던 결과만 하나 좀 같이 살펴보고 미국 시장이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위안화라든가 보고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게 이제 오늘 전인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2021년 예상치와 실제 오늘 전인대에서 나왔던 예상치인데 이거 2020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씩 이제 그 예전처럼 막 중국이 막 고성장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바라진 않는다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재정 적자에 관한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죠. 2020년엔 뭐 3.6% GDP 대비 3.6%를 재정 적자율 목표로 잡았었는데 뭐 3.2% 정도 잡았다고 합니다. 약간 좀 줄어든 수치죠. 막 돈을 막 푸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지방 특수채,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의 어떤 채권 발행 액수를 3.8조 위안을 발행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3.65 위안으로 3.65조 위안으로 이걸 좀 줄였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 분위기가 와 다 같이 잘해보자, 앞으로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 보자가 아니고 야 이거 조금 조심하자라고 해서 좀 뭔가 멈춰 있는 정체된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인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오늘 이 정도 봤으면 된 것 같고 마지막 날이 11일이니까 11일 날에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하는지 영상 그 혹시나 생방송 볼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인대에 관련된 부분 넘어가고 그 뭐 오늘도 환율하고 이런 것들
참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소개를 시켜줬는데, 레버리지 쉐어스라는 운용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영국 운용사인 것 같은데, 이 친구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ETF, 굉장히 재밌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곱하기 3배 구글, 곱하기 3배 아마존, 곱하기 3배 애플, 뭐 곱하기 3배 페이스북, 뭐 곱하기 2배, 뭐 1배, 한 배짜리는 없죠. 한 배짜리는 주식 사면 되니까. 곱하기 3배, 곱하기 2배짜리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도 많이 있고, 종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 2배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3배짜리도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테슬라 그건 마이너스 3배짜리죠. 솔직히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저도 좀 약간 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이너스 3배짜리 이제서야 찾았는데, 그 3배짜리, 마이너스 3배짜리 테슬라를 사놓고 나니까 이제 이걸 찾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더라. 종목 코드 뭐 몇 가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것들 봐놓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별게 다 있죠. 3배짜리는 살 떨린다 하시는 분들 1배짜리 찾아놨으니까 여기서 갖다가 하세요. 물론 설명서 잘 읽어보시고요. 설명서 잘 읽어보시고 뭐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에 무조건 베팅하라는 게 아니고 하실 분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보고 괜찮다 하시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알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위험 부담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겠죠. 이것도 영국 런던 거래소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매매제도 이런 거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여드렸고 오늘도 뭐 간단하게 달러 인덱스하고 뭐 위안화하고 이런 거 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이제 90일을 강하게 돌파 안착해서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볼린저 밴드를 찢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볼린저 밴드를 조금 찢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그렇죠. 볼린저 밴드 완전 위쪽으로 튀어나왔죠. 이 얘기는 일단은 추세 전환은 제 생각엔 된 것 같고, 힘을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가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뭐 처음에 볼린저 밴드 한번 찢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래쪽으로 빌빌빌 기어가기만 했던 이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위쪽으로 볼린저 밴드를 찢을 만큼 어떤 힘이 생겼다라는 증거가 이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이건 제 생각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얘가 힘을 뽐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일단 힘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아무튼 이것도 역사적인 모습이긴 하다. 맨날 아래쪽에서만 비리비리 하던 친구가 드디어 위쪽으로 한번 뭐 볼린저 밴드를 찢어줬다는 거 좀 독특한 점인 것 같고요. 일단 추세는 전환됐습니다. 얘도. 그리고 이거 지금 추세 전환을 91을 지금 몇 번씩 건드렸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추세 전환 됐다고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뭐 방금 전에 봤으니까 이런 모습이고, 얘도 오늘 찢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도 찢었죠. 예, 오늘 유로화 같은 경우 그렇게 강하던 유로화들도 오늘 아래쪽으로 볼린저 밴드 찢었다라는 거. 물론 아직까지 넥라인을 막 종가상으로 붕괴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정도. 여기가 중요한 라인인데 오늘 터치했어요. 터치. 근데 보시면 볼린저 밴드 째면서 터치했으니까 솔직히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일단 전 구경만, 그런 생각은 뭐 별로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이 대부분 뭐 코앞에 와 있다라는 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위안화도 한번 봐야겠죠. 뭐가 바뀌었네 이게. 위안화도 오늘 6.5위안 터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외 환율 봐야 되겠죠. 역외 환율 보시면 6.5위안 돌파 한착 해야 된다 했는데 6.5위안 일단은 돌파 한착은 아니고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6.504죠. 역외 위안 역외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세 전환 머지 않았다. 여기가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서 버텼다가 무너지니까 쏟아졌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 라인 돌파가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고 터치했다라는 거 역사적인 점이긴 합니다. 이것도 볼린저 밴드 쨌나요? 혹시 한번 체크나 해볼까요? 얘는 아직 볼린저 밴드 못 쨌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안화는 그만큼 중국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위안화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달러라든가 원화가 벌써 약해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째고 올라왔는데 얘는 볼린저 밴드 찢진 못하고 있죠. 그냥 입만 좀 주댕이만 벌리는 정도로 이런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진행이 됐네요. 그죠?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는 그거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넥라인 터치했단 말이에요. 넥라인 터치하고 어제 살짝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 좀 테스트를 좀 하루 이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뭐 그래서 오늘 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시장 지켜볼 거고요. 어, 변동성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무튼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4거래일 정도 지지하고 튀고 있거든요. 4거래일 정도 지지하고 여기서 지금 한번 튀어 오른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좀 놀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서 조금 놀다가 좀 더 괴롭히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 생각엔 큰 시세를 기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30분이나 떠들었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